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택 검고 중졸도덕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6강 이단원 타인과의 관계의 이름으로 우정과 이웃생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도덕은요 총 4단원으로 이루어졌어요. 4가지의 단원. 이 단원이 도덕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저번 1단원 했던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 세 번째는 나와 너가 함께 사는 이 세상, 사회와 공동체와의 관계, 마지막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고 인간이 만들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이 도구로 자원으로 쓸 수 있지만 인간과 함께 공생해야 하는,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 왕으로 선하게 가꾸고 더 만들어가고 풍족하고 아름답고 모두를 위하게 가꿔갈 수 있는 자연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 4가지를 알아보고자 해요. 오늘 우리는 어디 있느냐? 이 타인과의 관계에 서 있습니다. 저번에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도덕적인 존재인지, 인간이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 도덕적인 인간으로서 사회 안에서 만들어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다면요. 그리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다면요. 이번에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너가 행복하고, 너를 통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를 통해 전 사회가 행복한, 자연이 행복하고 모든 세상이 행복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성이에요. 성. 네, 저의 정체성은 제가 여자인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이 제 이름을 모르고 제 나이, 키, 몸무게, 학교, 제가 어디 학교 다니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제가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뭔가요? 제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 성윤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 그리고 성뿐 아니라 우리가 저번에 가정에 대해서도 배웠네요. 그렇죠. 남자와 한 여자와 한 남자, 한 남자의 한 여자가 만나서 만든 가정. 가정에서부터 내가 나왔죠? 그렇죠. 가장 내가 첫 번째로 만나는 타인은 우리 엄마 아빠일 거예요. 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정, 성이라는 게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도덕 안에 만들어지는 공동체, 가정, 그리고 친구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도덕적인 존재, 도덕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도덕은요, 도덕은 바로 옳은 걸 나도 좋게 생각하고 옳은 걸 행하고, 싫은 걸 나도 미워하고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옳고 옳지 않은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이런 사람이 유행처럼 얘기하는 것, 연예인들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유행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오늘 또 도덕인, 이 세상에서 나뿐 아니라 나를 통해 모든 곳에 행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덕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배워봅시다. 오늘은 가장 먼저 우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Let's go! 자, 오늘 가장 먼저로는 이 우정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친구는 어떤 뜻인가요? 한자로는 친하다 할 때 이 말이 있고, 오래됐다 할 때 구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이 어떤 표현일까요?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정이란 무엇인가? 친구 사이에서 나누는 정서적, 그러니 단순히 말로만 나누거나 몸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느끼는, 그러니까 편안하다 이런 표현 있죠. 또 뭐 있을까요? 편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또 내 편이다, 이런 든든함, 이런 표현이 정서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나와 한 10년을 봤기 때문에 친할 수 있겠고, 10년을 같이 봐도 아직은 좀 서먹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그렇지. 동등하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나와 같은 위치에 있다. 같은 소중한 존재이다를 얘기합니다. 함께 희노애락, 기쁘기도 하고 화나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는 걸 같이 경험할 때 우정이 깊어지죠. 이때 청소년기, 특별히 여러분의 청소년기의 우정은 어떠해야 할까요? 사실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가 강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엄마 아빠 이야기보단 이제 친구 목소리가 더 잘 들린다는 거예요. 엄마가 봤을 땐 지희야, 제 이름이 지희거든요. 너 다리가 너무 짧아 보이는데, 하지만 친구들이 다 그렇게 옷을 입고 있다면 저도 그 옷을 입어야만 했었어요. 왜? 난 친구가 더 좋으니까 그땐 꼭 그랬네요. 그럼 그때 그런 친구들의 말이 엄마 말보다 더 잘 들리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여러분 때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교회가 끝나고 나면 친구가 찜질방에 가자고 맨날 쫄랐어요. 근데 엄마가 못 가게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몇 달간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돌아보니 가지 않은 걸 잘한 것 같아요. 가서 친구들이랑 뭐 했냐면, 그냥 거기는 어른들 얼굴 보고 놀리고, 몰래 불법적으로 안마기 막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사용하고 이런 거 했었더라고요, 친구들이. 근데 엄마가 안 가게 해주신 거 난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때 친구들과의 관계가 참 이제 어떤 걸 하고 노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물론 친구가 있다는 자체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올바르게 관계를 맺는 능력이 길러지고 정서적인 안정이 생기고 내 친구가 편이 되고 있다는,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고맙고, 그리고 갈등을 해결할 때 이젠 내가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하는구나를 배울 수도 있겠고, 때로는 내가 참아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가족 외에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도덕은 정말 잘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회성 함양에서 제가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가장 먼저로는 내가 누군지,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소중하다는 건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너가 하고 싶은 거 담배 펴, 술 먹어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친구들이 싫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서먹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면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된다면요, 여러분을 통해 올바르고 건강한 사회성이 함양이 될 거예요. 이 다양한 우정의 표현으로는 우정 관련하는 고사, 그러니까 사자성어에서는 배가절연, 금란지교, 관표지교, 수어지교, 중마고우, 질환지교, 막역지유가 있고요. 여러분 이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책 꼭 읽어보세요. 자, 이거 여러분 제가 쪽지 시험 낼 거니까요. 책을 꼭 잘 읽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나요? 모든 게 있다 할지라도 친구가 없으면 그 삶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통해, 스승을 통해 배운 게 많았거든요. 에피쿠로스, 친구들의 도움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든든함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겠죠? 여러분은 누군가의 편이 되고 있나요?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편으로서 응원해주고 있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자, 신라시대 화랑, 이 세속오개 중 교우이신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벗을 사귄다라고 얘기가 있었고, 유교에서는 붕유신, 친구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 네 가지 쪽지 시험에도 나올 거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정한 친구란 누구인가요? 그렇죠. 마음을 깊게 이해해주는 사이. 내 말만 하는 사이가 아닌 배려하는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협력, 같이 서로 돕는 관계. 미워하는 게 있으면 뒷담 까는 게 아니라요. 미워하는 게 있으면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저는 남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상대방에게 그를 위해 기도하고요. 저에겐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워하면요, 제 마음은 더 도태되고 아파요. 여러분, 협력의 관계 꼭 기억하시고, 선의의 경제관계, 권면의 관계. 권면이라는 건 옳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술 먹는 거 아니야, 담배 피는 거 아니야. 전 여전히 제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친구가 그래서 많이 없는 건가? 그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여전히 저랑 제가 지금 23살이니 제가 7살 때부터 봤던 친구인 한 8살에서 아니다 한 5년 정도 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여전히 아직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온몸에 문신이 있지만 계속해서 제가 전화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그 친구랑 같이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거의 중요성은 닮아가기 때문에 좋은 친구 보는 안목이 생기고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즉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한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예의를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강요하고 놀림감이 되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바람직한 자세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됐을 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우정을 맺기 위한 자세,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읽어볼까요? 존중이라는 건 인정하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 그 친구의 말을 정성껏 듣고 받아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성껏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건 평소에 진실한 태도로 친구를 대해서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진, 그 친구가 야 오늘 비 온대 라고 얘기하면 우산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의라는 건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고,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찰이라는 건 나도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고라는 건 긍정적으로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여러분 마음에 컵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소주잔만한 컵이 있다면 여기에 똥이 들어와요. 똥밖에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바다가 있어요. 아무리 똥이 들어와도요, 바다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시고요, 죽게 대하듯 하라. 여러분이 섬김받고 싶은 만큼 대하시고, 응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러면 이제 이웃과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도 알아봅시다. 자, 이웃이란 누구입니까?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이웃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요. 즉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의미도 배우고 협동하는 사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계속 이 아래 읽어보세요. 요즘은 무관심도 많고 인사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배려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배려로 만드는 이웃관계. 여기서 제 포인트는 배려겠네요. 배려는 무엇입니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태도, 즉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본 예절을 지키며 입장을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봉사로 만드는 건 어떠한 의미입니까? 죄송해요. 봉사로 만든다는 건 바로 여러분 섬길 줄 아는 손이에요. 사랑은 수고로움이에요. 수고로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고요, 가장 멋있는 자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면 너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게 절대 좋은 삶이 아니야, 네가 손해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끝날 날 예수님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성,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른 사람의 명령에 영향에 취하지 않고 자기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즉 무슨 말이냐, 봉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사랑하는 본래적 가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뿐, 그것도 좋지만 사랑은 본래적 가치부터 시작합니다. 이타성, 나의 이익보다 공익을 위한 무대가성,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속성, 꾸준히 이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의미노트 올리며 마무리합니다. 오늘 강의는 매우 쉽지요? 잘 읽고 이 단어 의미노트 꼭 써서 이 단어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점수 맞을 수 있어요. 쪽지 시험 본다는 거 잊지 마세요. 화이팅!